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출판사 대표가 펴낸 시집이 2020 문학나눔 우수도서에 선정됐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란 제목의 이 시집은 앞으로 전국의 도서관에 배치돼서 많은 독자들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고두미 출판사를 운영하는 유정환 시인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먼저 축하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대표님의 시집이 이 문학나눔 우수도서에 선정됐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문학나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문학 나눔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주최를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해서 이제 한국에서 출판되는 국내 도서 문학 도서 중에서 이제 우수 도서를 선정을 한 다음에 네네. 그거 책을 필요로 하는 이제 작은 도서관이나 복지 시설 이런 데 이제 보내줘서 같이 읽도록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출판 시장도 좀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또 작가들에게는 또 창작 의욕도 좀 북돋워 주는 이런 아마 그런 취지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제가 이제 이렇게 1분기 각 분기별로 연재 4차례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2차에 접수를 신청을 해서 선정 결과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제가 거기 공개된 정보를 보니까 전부 이제 총 뭐 장르 여러 장르가 있어요. 뭐 이제 시, 소설, 그다음에 이제 산문 또 뭐 평론도 있고요. 이런 여러 장르에 걸쳐 총 889종의 도서가 이제 접수가 됐고 그 중에서 183종이 선정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시집은 그 중에서 시집은 279종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59권이 선정이 됐다고 이제 발표가 돼 있네요. 네. 이 지역 출판사에서 낸 책이 문학나눔 도서에 선정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출판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보기는 하는데 대체로 이제 전체적인 그 출판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중앙 집중화가 돼 있고 또 작가들의 또 명망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 좀 되기가 좀 기대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그런 이제 흔치는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처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여기저기 SNS나 이런데 이제 홍보를 막 해서 아마 오늘 이런 자리까지 또 이렇게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뭐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라서 좀 뜻밖이라서 좀 더 얼떨떨하기도 하고 더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집 제목이 말도 안 되는입니다. 출판사 대표가 아닌 시인으로서는 뭐 9년 만에 펴낸 시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시들이 담겨져 있는지 시집 소개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랄까 소시민들의 뭐 살아가는 애환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집도 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시집을 내고 나서 전 시집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삶을 대하는 태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는 좀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전 시집에서는 이 삶을 이제 살면서 뭐 다 어려운데 나만 어려운 것처럼 또 뭐 나만 이렇게 고민이 있는 것처럼 대책 없이 막 이렇게 좀 징징거리고 뭐 이런 이제 거였다면 이번 시집에서는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가요? 조금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뭐 그게 이제 삶이든 또 뭐 그걸 또 세상이라고 하든 그게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나도 이제 알 만큼 안다. 뭐 한 그런 어떤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농담도 좀 이렇게 던지는 그런 이제 시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다들 좀 많이 편안해졌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구나. 자, 이번 시집에 80여 편의 신작을 실으셨는데요. 그 많은 시들 가운데서 특별히 시 말도 안 되는을 시집의 표제로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 들어보고요. 또 저희가 실례가 안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시 중에서 한 구절 낭송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사실 이 시집 작업할 때는 이 제호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애당초 이제 원고 정리하고 나는 이걸로 제호를 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시도 있는데 농담 반이라는 걸로 제호를 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작업을 이제 다 했어요. 교정 보고 몇 차례 교정을 보고 다 마치고서 이제 인쇄 표지 작업을 할 때인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 작업을 딱 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제호가 조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야시 제호가 좀 조금만 더 길면 좋겠는데 이거 제호를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이게 인쇄 들어가기 만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하다가 조금 더 긴 거를 궁리를 하다가 이 제목을 썼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들 어떤 입에 착착 붙는다고 되게 재밌어들 하세요. 뭐 어떤 뭐 입에 말도 안 되는 인터뷰, 뭐 말도 안 되는 뭐 물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고 그거는 그 세월호 사건을 바라본 느낌을 쓴 글인데 우리 사회가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사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해보니까 뭐 제호로서도 결과적으로는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탁드린 시 한 구절 낭송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글을 읽을까? 이거 제호를 글을 읽어볼까요? 아니면 네네. 뭐 다른 글을 말도 안 되는으로. 그걸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좀 길지 않을까? 다 읽어도 한 될까요? 구절만 부탁드릴게요. 한 구절 한 두 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 바닷속 어딘가에 용궁이 있을 거라고 심청이를 꽃잎에 태워 지상으로 띄워 보내주던 용왕님이 계실 거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세월이었다. 이렇게 쭉 나가서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이 낮게 가라앉아 흘러갔다. 저 하늘 어딘가에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고 죄 없는 목숨들을 데려다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세월이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썼는데 뭔가 우리가 믿었던 어떤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너무 뭐 충격이 다들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시를 음미해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찡해져 오는 게 느껴지네요. 예. 네. 자, 일반적으로 시인이 시집을 내고 다음 시집을 내는 주기가 2년에서 4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시집을 내신 거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제가 이제 좀 게으른 거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게으른 거고 첫 시집도 많이 늦었어요. 제가 이제 등단을 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났었고 그 다음에 다음 시집을 낼 때도 한 7, 8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의 속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많이 쓰는 게 또 능사도 아니고 또 가능한 좀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 좀 살자 이런 것이 저의 또 삶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뭐
뭐 몇 년 만이다 뭐 이런 데는 큰 의미를 사실 두지는 않습니다. 현대 뭐 삶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천천히 그렇게 핑계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노트북이 활성화되는데 이제는 작가들 대다수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통 작업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요즘에도 원고지로 작업을 하신다면서요. 뭐 아. 습관 때문이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연유가 있으신가요? 이건 어떻게 알았죠? 작가님이 아주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뒷조사를 뭐 철저하게 하신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고지를 쓰기는 써요. 원고지를 근데 쓴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원고지를 쓰긴 쓰는데 칸을 무시하고 그냥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냥 종이 백지처럼 그냥 쓰는 건데 느낌은 좀 달라요. 백지하고. 네, 네. 근데 저는 그 초고를 이제 꼭 연필로 펜으로 좀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네. 꼭.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쓰지 않으면 이 손글씨를 쓸 이제 기회가 거의 별로 없어서 제가 글씨에도 좀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손글씨를 꼭 한 두세 차례 퇴고하는 동안은 꼭 뭐 만년필이나 볼펜, 뭐 연필을 쓸 때도 있고요. 그렇게 써서 퇴고를 한 다음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이제 폴더에 담아두고 나중에 또 뭐 열어서 퇴고하기도 또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대표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몸담은 직장이 신문사 편집국이라고 들었습니다. 편집 기자로 활동할 당시를 좀 돌아볼 때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는지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야, 진짜 뭐 옛날 얘기들을 정말 뭐 잊어버렸던 옛날 얘기들이 다 나오네요. 네. 예,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던 해 92년인가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일간지 신문사에 입사를 해서 편집 기자로 일했어요. 저가 이제 지금도 그 이제 혼자 놀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일도 아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일을 할 때도 혼자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이렇게 일하는 게 그런 걸 잘해요. 뭐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취재 기자보다는 편집 기자가 제 성격에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졸업하던 해 이제 제가 등단이라는 걸 이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습작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길러진 훈련된 어떤 것이 이제 신문사 혹시 뭐 일을 좀 아실 테지만 편집 기자의 주된 업무가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을 다는 일이에요. 근데 제목을 길게 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조금 나은데 가로쓰기라서 세로쓰기일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뭐 한 12자 이내로 짧게. 줄여서 압축해서 넣는 게 이제 큰 일인데 글을 쓰던 게 이제 훈련이 돼서 많이 그게 도움이 됐죠.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나고 저하고는 한번 잘 맞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에피소드라 그러면 역시 이제 좀 모골이 송연했던 그런 일인데 편집 마감하고 강판하고 이제 해서 이제 윤정기가 돌아가는 거 다 신문 확인하고 퇴근하거든요. 조간이니까 밤늦게. 그런데 아침에 갔더니 거의 뭐 일면 아니라 이제 그 각 지면의 톱 기사의 제목 거의 막 이만해요. 제목이. 한 60포인트, 7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제목에 오자가 하나 난 거예요. 그게 발견돼. 그동안 그 여러 사람이 교정 보고 뭐 작업하고 하는데도 그게 눈에 안 띄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아이고. 그런데 가보면 보통 이제 그때 기억이 물바구미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물바구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그걸 아무도 못 보고 신문에 턱 나왔는데 뭐 아휴 식은땀이 쫑쫑 나죠. 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과거 편집 기자 생활이 오늘날 출판사를 운영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좋은 경험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고두미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는 류정환 시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출판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인 출판사를 운영해 오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당시로서는 꽤 앞서간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계기로 1인 출판사를 좀 세우시게 되셨나요? 앞서간 선택, 괜찮은 말씀인데요. 네. 사실 그보다는 저는 좀 철없는 선택,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예. 그 신문 편집 일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로서는 좀 선진적인 기술이었죠. 이제 그 전자 조판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판을 하는 이런 이제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그게 이제 화근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신문사 일을 이제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아주 뭐 당연하게 출판사 일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사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선뜻 아마 제가 발을 들인 이유는 그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했고 아마 그런 면이 아마 저한테 그런 일을 선뜻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뭐 컴퓨터 한 대만 이제 사면 그 일이 시작이 가능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그 돈도 없고 그래서 컴퓨터 한 대 사서 선배 사무실에 이렇게 해서 한쪽 구석에서 더부살이 예,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이제 새롭네요. 출판사 역사가 어느새 20년이 다 돼간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책들을 좀 펴내셨는지 여러 책들 가운데서도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벌써 20년이 됐나요? 주로 이제 우리 지역 작가들의 작품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시집, 소설, 그다음에 뭐 이게 주로 된 이제 작업이었고, 지금은 충북 작가회의에서 해마다 2권씩 내는 그 문예지도 지금 계속 거의 지금 50호가 됐는데 계속 지금 만들어 왔고요. 그 중에서도 뭐 지금 얼른 생각나는 이제 시집이면, 물론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 시집이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 동료들, 그 이종수 시인의 안녕 나의 별이란 시집도 기억이 나고, 우리 지역의 그 시민운동가로 또 좀 이름이 나 계신 그 김태종 목사님의 이야기 도덕경, 이런 작업들. 또 어떤 책이 그리고 이제 그 생각도 나네요. 김남균 기자가 썼던 우리 그 지역의 친일 잔재를 답사하면서 썼던 불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지금 뭐 생각이 나고, 대체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판의 그 종류 장르는 뭐 거의 이렇게 좀 문학이 많고. 그 중에 이제 뭐 인문사회에도 약간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저는 그 작업하는 그 과정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1인 출판사를 운영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뭐 책을 파는 거, 소위 마케팅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경우에는 좀 어떠신가요? 저는 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좀 나은 편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마케팅이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생명과도 같은 일인데, 출판사에서는. 그런데 제가 잘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케팅이요? 예, 만드는 거는 참 자신이 있는데, 내다 파는 거는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좀 힘들긴 했는데, 애당초는 이제 이 팔로, 이게 뭐랄까, 이게 유통망이라 그러죠. 출판사가. 배급망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사실 없었어요. 처음에 한 3년까지는 책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에 도매 서점이 있는데 책을 배급해주는
도매 서점이 있는데 거기 들고 갔더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팔릴 가능성이 많아야 얘들이 이제 받아놓고 예, 배급을 이제 해주고 이러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작가의 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속수무책이죠. 뭐 어디 뭐 독자들을 서점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못했고 한 3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 서울에 그 한국 출판 협동조합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이제 해서 그 조합에서 이제 그 배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급망을 통해서 전국에 배급을 이제 하게 됐죠. 그 최근에는 이제 우리 지역 청주 지역 중심으로 그 상생 충북 운동이라고 지금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래서 청주 그 서점조합하고 협력을 해서 청주 시내에 있는 서점에는 그 지역 작가들의 책을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이제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런 배급망으로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뭐 이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출판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운영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책을 만드는 자세일 텐데요. 물론 이제 사실 지역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이 시장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책이라는 게 이걸 누가 볼까 싶긴 하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읽는다는 것. 네. 예. 그리고 오래 남죠. 예. 좀 그게 이제 사실 두려운 일이긴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서점에 나가는 책, 또 서점에 나가지 않더라도 제가 제 손으로 꼼꼼하게 교정, 교열을 보고 혹시 문장이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바로잡아 주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꼭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끔 이제 그 노인분들 회고록을 만들어 달라고 그 의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일생의 자기 기록이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중요한 기록인데 그런 건 이제 만드는 작업 과정 그렇게 뭐 교정을 제가 애써 보고 이제 이렇게 눈이 아파도 그게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보는데 그리고 이제 문장도 바로 잡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 정말 고마워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좀 뭐 보람도 있고 책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1인 출판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우리 지역에도 출판사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출판 등록을 한 뭐 인쇄사나 뭐 소위 말하는 광고 기획사 이런 데 다 출판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출판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이제 지금 출판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인쇄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 할 일을 다 끝내는 거죠. 출판사라면 책을 이제 공급해서 이렇게 해줘서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작가들이 책을 들고 서점을 이렇게 전전하는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제 출판사라고 하면 새로 지금 하고 계신 분이든 또 새로 하실 분이든 책을 뭐 꼼꼼하게 잘 만드는 것도 당연히 뭐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배급해서 그 관리하는 유통을 관리하는 이런 일도 꼭 그렇게 좀 출판사에서 역할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 사이 충북 작가협회 이사 또 청주 민예총 지부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분명 대표님의 역할이 있고 또 책임의식도 있으리라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참 지역에서 숨어가지고 글 쓰다 보니까 특히 나이만 먹어가지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뭐 때는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가능하면 이제 어떤 뭐 무슨 역할을 사실 피하고는 싶어요. 저는 혼자 노는 게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뭐 없다면 제가 뭐 역할을 뭐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제가 가능하면 또 뭐 이제 하게 되겠지만 저는 뭐 발전이라든가 문화예술을 놓고 발전한다 이런 개념, 발전에는 별 관심이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 또 뭐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것들은 향유하는 것이지 뭐 그걸 발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삶의 현실, 뭐 노동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볼 때 뭐 10시간, 12시간씩 일하기를 이제 강요당하는 이런 이제 노동 현실이 뭐 지금 현실인데 또 한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또 무슨 문학진흥법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뭐 문학이라든가 문학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이거를 진흥시킨다는 건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예술이 만약에 그걸 발전이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어떤 향유하게 되려면 법이 아니라 어떤 이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가 더 좀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이런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떤 법이든 법으로도 이 문학을 진흥시킬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출판사 대표가 아닌 류정환 시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류정환 시인에게 이 시란 어떤 존재일까요? 가끔 그런 질문 받는데 네. 제가 그 좋아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세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시는 손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오면 반가운데 좀 잘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손님이 좀 네. 때로는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뭐 피차 익숙해져서 좀 그림자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제 옆에 뭐 저가 있으면 좀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는 있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이제 뭐 그런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림자 같은 존재. 자, 네 번째 시집이 나오기까지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류정환 시인의 5번째 시집을 만나고 싶은 독자들이 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앞으로 어떤 시, 또 어떤 글을 좀 쓰고 싶으세요? 저는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글을 지금까지 써왔던 대로 시를 이제 사실 쓸 거고요. 어떤 글을 쓰겠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시라는 게 그 삶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시집은 그렇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시를 쓰면서 살아가는 저의 시간이 사실 저는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대로 이제 또 뭐 시는 그게 쓸 거고 다만 이제 한 그런 욕심은 한 번 좀 있어요. 장편 서사시를 한 번 써보면 좋겠다. 어떤 주제를 정해서. 네. 지금 해본 일은 아닌데요. 그거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산문 쓰는 일도 재미가 있어서 소설이나 동화 뭐 이런 것들도 좀 간간히 써보고 그런 실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고드미 출판사 대표인 류정환 시인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류정환 시인의 말도 안 되는 이라는 시집은 2020 문학나눔 우수도서에 선정된 것이 출판사에게도 또 시인에게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출판사 수장으로 또 청주의 대표 시인으로 앞으로의 멋진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